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예정이냐면은 BC 50만 년 전 북경 원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50만 년 전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50만 년의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면 충분합니다. 50만 년 전에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어떤 발견이 있었어요. 그 뭐냐, 그 중국에서 청나라 만렵에 그 광물을 채취하려고 스웨덴이나 이런 서양 선진국들에서 광물 학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 중에 스웨덴에서 온 그 안데르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광물 학자로 왔는데 광물을 캐러 다니다가 고고학에 관심이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1923년에 그 어떤 그 두개골 파편을 발견합니다. 두개골 파편을 발견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완성된 두개골이 있을 것이다 짐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찾아다니다가 1926년에 이제 학계에 보고를 하는데 이 완성된 그 두개골을 발견해서 한 건 아니에요. 완성된 두개골은 안데르손을 따라다니던 중국 사람, 저수격인 어떤 그 중국 학자한테 발굴이 돼요. 그러니까 그 두개골도 아마 내가 등장하더라도 서양 사람 앞에는 등장하지 않고 우리 중국 사람 앞에 등장하겠다. 이런 어떤 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북경 원인을 이야기한 거는 뭐냐? 북경 원인을 발굴할 때 그 옆에 그 불에 탄 흔적이 있는 그 벼씨, 그 다음에 하이에나나 코끼리나 사자 같은 동물 뼈, 이런 것들이 발견됐어요. 불에 탄 벼씨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불을 사용했다는 거죠. 불을 사용했다는 것은 먼저 뭐예요? 고기를 익혀 먹는다는 거죠. 고기를 익혀 먹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느냐? 여러분들 혹시 생고기 좋아하세요?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한평인데 생고기 좋아합니다. 저희 고향으로 한번 생고기 드시러 오세요. 근데 생고기를 먹다가 고기를 불을 사용해서 익혀 먹게 됐다는 건 뭐냐면은 소화를 시키는데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를 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남는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뇌 발달에 하는데 영향을 끼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고기가 더 질기겠어요? 익은 고기가 더 질기겠어요? 익은 고기가 덜 질기죠. 예? 그러면 더 연하죠. 고기를 연하게 먹으니까 아무래도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용이하죠.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인간의 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 다음에 익은 고기를 먹으면은 씹는데 힘이 덜 들어가요. 씹는데 힘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개골 뼈가 어떤 의미에서는 퇴화죠. 얇아집니다. 이 강한 뼈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얇아지고 그 다음에 근육이 얇아져요. 그래서 이 두개골이 커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뇌가 커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요. 그 다음에 이 근육이 얇아지니까 이 안에 있는 구강이 넓어져요. 구강이 넓어지니까 혀가 움직이는데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이때 말이 생겨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하고 생각하고 이 말, 이거는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그 이전에 뭐예요? 불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동물하고 상대해야 되는 또 다른 동물일 뿐이었는데 불을 사용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동물과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조금씩 달라지는 큰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요? 뇌의 성장에 나타난다. 이것이 구석기 시대 이야기예요. 자, 구석기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신석기 시대 전기가 됩니다. 신석기 시대는 한 10,000년 전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석기 시대라고 그러는데 신석기 시대 전기는 약 BC 5,000년에서 BC 3,000년 신석기 시대 전기가 돼요. 신석기 시대 전기에는 우선 석기에서 차이가 나요. 구석기 시대는 석기를 할 때 우리 대학 시험 볼 때 많이 하죠. 무슨 석기예요? 타제석기죠. 타제석기는 돌을 땅에다 툭 떨어뜨려서 깨진 것 가운데 적당을 골라서 쓰는 게 타제석기죠.
신석기 시대 전기에 들어오면은 인간은 마제석기를 사용하게 돼요. 마제석기는 뭐야? 갈아서 도구를 만든다는 거죠. 갈아서 도구를 만들 때는 뭐예요? 자기가 가는 방향에 대한 가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뭐야? 인간이 전략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돌을 갈더라도 전략을 가지고 가요. 이 전략이 생긴 이유가, 전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이 치밀해졌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불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마제석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때 나온 유물들 중에 뭐예요? 어떤 부호들이 발견돼요. 구석기 시대의 그림들은 소를 그리면 소 그대로 그렸어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 전기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추상화로 그려요. 기하학적 도형이 출현해요. 추상화로 그렸다는 건 뭐냐면은 그것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둘레를 다 표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기하학적 도형을 사용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종류별로 묶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인간이 세계를 보는데 이렇게 뭐예요? 분류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 전기의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누군지만 알고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는 사회. 남녀의 구별은 있지만 남녀의 차별은 없는 사회. 남성이 이제 주도권을 서서히 잡아가기 시작해요. 일부 일처제가 생깁니다. 서양은 초기 사유가 생길 때 혈연이라는 것을 코드로 해서 인간을 해석하는 시스템을 갖지 못했어요. 동양은 이 혈연이라는 것을 하나의 코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점이죠. 여러분들 거기 동양 고전을 읽어보면은 그 옛날의 이상사회를 표현할 때, 다 함께 일을 해서 다 함께 먹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잘 잊혀지지 않는 내용 중에, 어머니가 누군지만 알고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는 사회. 그 다음에 그 사회는 지도자는 있어도 지배자는 없는 사회. 남녀의 구별은 있지만 남녀의 차별은 없는 사회. 이런 사회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게 그 신석기 시대 전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앙소 문화예요.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이제 후기로 들어오면은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토지가 대량으로 개간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심는 농법이 이제 막 개발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